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효기입니다. 어제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을 맞이해서 계속 이제 널뛰기 장세로 어제는 이제 조금 그런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오늘 하락했으니까 오늘 이제 또 가야 되겠는데, 어제 사실 상승폭이 컸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뺐던 걸 생각해 보면요, 계속 그냥 롱숏만 지속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롱숏 펀드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박스권에서 롱숏 전략이 아주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인 것처럼 보통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 증시의 경우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한 20년까지 거의 갔다가 최근에 겨우 살아나려고 하는데, 일본 증시가 완전히 이렇게 맛이 가기 전에 이 롱숏이 그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롱숏 한 1년 동안 롱숏 하면서 외국계 자금들 다 털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 어떤 이런 이 조울증 증세나 아니면 불확실성, 그리고 널뛰기 장세는 대외 요인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한국 증시가 이렇게 롱숏으로 너무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어저께 좀 또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늘 소화시키려면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급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 개장 전에도 말씀드렸고, 개인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치고 빠지는 그런 이 상황으로, 요즘 개인들이 참 수급 보면 주식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간밤에 들려온 소식 중에서 좀 수상쩍은 이 뉴스가 하나 있어서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요, 괴한이 이제 총격 사건이 나왔는데, 솔직히 미국이 만약에 저는 총격 사건이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감을 갖겠지만, 캐나다라고 하니까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런데 요 한 나라의 대표 입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했다는 건 있잖아요. 거의 이제 심장에다가 총을 겨눈 것과 진배 없고요. 이거는 진짜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정말 나설 사안이거든요. 이 캐나다 지금 오타와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이제 오늘 거의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제 이게 ISIS 세력의 소행이라는 의심은 있는데, 왜 이게 근데 미국도 아니고 다른 유럽의 ISIS 공격했던 이 동맹국도 아니고 하필 캐나다냐 이거죠. 허핑턴 포스트에서 전합니다. 좀 사진이 너무 선정적이네요. 캐나다를 정조준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왜 하필 캐나다였느냐. 이 캐나다는요, 이제 나라마다 좀 아이덴티티가 있죠.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국가는 정치로 얘기하면 무당파, 당적이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국이죠, 스위스는. 그래서 이제 스위스 은행에 유명한 그 비밀 자금들이 많이 관리되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한데, 그럼 캐나다는 어떤 나라냐? 그야말로 이 조류로 따지면 비둘기 같은 정말 평화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종식을 위한 어떤 걸기 대회나 테러 방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항상 캐나다에서 이 어떤 이 국제 회의가 열리고 이럴 정도로 저런 대표국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IS가 국회를 갖다 더군다나 공격했다. 이게 뭐냐면요, 다음번에는 이 미국 차례다. 이런 좀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는 사실 큰 사건이었죠. 그에 비하면 오늘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오늘 일단 이제 좀 경계감이 들기는 들고요. 또 여기다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 한반도는 휴전 국가, 정전 국가 이런 이 멍에도 있지만 북한이랑 마주하고 있죠. 근데 항상 이제 글로벌 어떤 테러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좀 이 북한 리스크를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장중에 좀 밑으로 세게 좀 누르려는 그런 시도가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캐나다에서 저렇게 테러가 난 날 혹시라도 장중에 이런 좀 한국 그리고 북한 여기에 대한 이 한반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시장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실까요? 연준 출구 전략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시계는 일단 뒤집어졌습니다. 다 떨어지면 출구 전략이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모래시계의 이 모래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고 혹은 더 빠르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중요성인데요. 실업률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안 챙겨줘도 되겠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시기에 하필 나왔습니다. 지금 10월 FOMC를 앞두고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 이 CPI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비둘기파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보자. 9월 달에 0.1% 이제 증가를 해서 전달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조금 올라왔고요. 근데 전달 0.2%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전체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다 더하고 빼고 하면 그냥 보합 수준이고요.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은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동차가 없이는 이제 다닐 수 없는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휘발유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또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0.1% 플러스로 예상과 또 이거는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시지만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통 사람의 몸에 저는 이제 혈압으로 비유를 드리는데 너무 낮아도 저혈압이라 기운이 없는 거고 너무 높아도 고혈압이라 위험한 건데요. 그동안 유동성을 그렇게 갖다 풀었는데도 지금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2%에는 전혀 다가가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의 이제 이런 처방을 떠나서 사람 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플레 핵심 요소죠. 임금 인상과 소비 이제 이런 쪽으로 역할을 기대해야 될 시점이 왔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 개솔린, 휘발유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상품 가격 이런 거 다 2%대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외신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제 저도 비둘기파적인 요인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 2% 달성하기 전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다. 최근에 저물가,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물보다 휘발유가 생필품인데 휘발유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 휘발유 가격의 이 낮은 수준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낼 텐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기름값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가던 사람이 25만 원밖에 안 들어가면 5만 원은 이제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인플레이션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연준의 조기 출구 전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조기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찍는 시점은 내년 7월 전이라는 건데 3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인플레이션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고요. 일단 10월 FOMC를 앞두고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허들과 재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인 물가 문제는 어쨌든 비둘기파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유가 하락 도대체 이제 상품 시장의 최근 부진 이런 게 실물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뭔가를 볼 텐데 결국 이런 거는 이 목줄을 죄고 있는 게 달러화 가치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어쨌다는 건가 조금 자세하게 좀 분석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금하고 달러가는 가치가 같이 움직일 새도 있었지만 최근에 역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9월은 특히 잔인한 달이었다. 달러 가치 요만큼 내려가는데 금값은 이렇게 뛰었고요. 달러가 이렇게 두 번 레벨업하는 동안 금값은 급락을 했다. 금 대 달러 9월은 잔인한 달 역동조화. 그 다음에 달러 가치하고 국제 유가는 이제 금값을 어떻게 조련하면서 상승 중이다. 그 다음에 금값은 유동성 랠리로 주가와 같이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최근엔 역동조화. 아무래도 밀물이 들어올 때는 뭐 힘센 물고기나 무슨 이 뱀장어나 무슨 피레미나 상어나 다 같이 안쪽으로 쭉 밀려 들어올 수 있지만 썰물에 물이 빠져나갈 때는 힘센 놈들은 거슬러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또 떠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는 역동조화였다. 그 다음에요.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 선언을 한 이후로 이 셰일가스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글로벌 수요는 그냥 지지부진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 원유 생산량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글로벌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오히려 이걸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이런 수준까지 현재 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얘기하자 보면 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3대 기득권 세력 정유사, 그 다음에 총기, 무기 제조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이 월가 이제 이런데 이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뭐. 그 다음에요. 주요 기업 실적들은 뭐 앞에서 어닝 하이라이트에서 다 보셨으니까요. 저는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좀 이 교감이 깊은 3D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3D 프린터 대장주거든요. 여기 실적을 보겠는데 보시다시피 프린터 하면 종이에 대해 인쇄돼가지고 나오는 게 이 프린터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이라서 여기다 넣어놓고 프린트 딱 누르면은 이런 게 막 안에서 깎여져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계 같은 게요. 그래서 뭐 3D 프린터로 뭐 총도 만드네, 뭐 자전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한참 그래서 유행을 했었죠.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잠정 실적이거든요. 레인지 바운드로 났어요. 일단 매출에 있어서는 월가 예상치 1억 8,600만 달러 전망을 밑도는 기껏해야 6,900만 달러 정도. 그 다음에 EPS 기준으로는 당초 한 21센트 정도 순이익 냈을 거라는 전망에도 역시 못 미친 앞자가 10센트대일 것이다. 20센트대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내려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 즉슨 3D 프린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했는데 그거를 매출로 연결하는데 실패했다. 뭔가 이제 중간에 너무 컨셉이 고급지다 보니까 그거를 현실에서 따라가기 좀 힘들었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대표이사가 실적 보고서에서 이렇게 disappointed, 그 다음에 failed 이런 표현 쓰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일단 국내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해외 업황이 저렇다는데 굳이 좋을 건 없겠다라고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D 프린터 오늘 주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미국은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한가를 넘어간 15.47%로 오늘 실적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단신 두 개 갈게요. 유로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나오죠. 지금 미리 아마 이 드래프트라고 그러죠. 초안 같은 게 새어 나온 모양인데 6개국 11개 은행이 탈락할 것으로. 그리고 일요일 날 공식 발표 나온다. 그리스 3개 은행, 이탈리아 3개, 오스트리아 2개, 키프로스 1개, 벨기에 1. 이렇게. 어저께 ECB의 회사채 매입설, 그리고 커버드 본드하고 ABS 직접 매입 규모나 이런 것들은 일요일 날 이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 이러저러한 뭐 이슈를 다 봤고요. 마켓워치에서는 그래도 결국 믿을 건 연준 아니겠느냐. 최근에 뭐 이제 급락을 시켰던 것도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제임스 블라드가 안도렐리를 만들어내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준 것도 결국 모두 연준 작품이고,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뭐 이제 설이거든요, 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음모론자들은 이 연준 내에 폭락 방지 전담 팀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QE 1, 2, 3,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다음에 잭슨홀 등 다양한 스킬을 구사해가지고 시장이 꺾이려고 할 때마다 들어올렸다. 사실은 연준 출구 전략에 이제 증시가 충격을 받는 거는 연준 스스로가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10월 FOMC에서 양적완화 연장 내지는 아주 비둘기파적인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기존의 입장 표명 정도만 해도 연말 랠리가 조금 일찍 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산타 랠리, 12월 이제 중순 이후로 펼쳐지는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랠리는 힘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볼까요? 일단 지수 자체는 미국 증시 낙폭보다는 적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테러라는 이 주제 때문에 나라 밖이 시끄러울 때는 억울하게도 우리 북한 때문에 우리한테 좀 이런 숏 공격, 하방 공격이 있을 때도 있어 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물러갑니다.